9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SBI VC 트레이드 XRP용 코인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XRP 토큰을 유익한 가정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BI VC 트레이드는 XRP 및 기타 4가지 주요 코인, 암호화폐를 특징으로 하는 코인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트위터를 게시해주고 있죠? 직접 가보시죠. 비트코인, XRP, 도지, 스텔라, 다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자, 그래서 이 서비스는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를 위해 맞춤화되었다. 제공된 토큰과 그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장기 사용 또는 임대 수수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코인을 맡겨. 그럼 우리가 이자를 줄게. 그리고 유동성과 함께 우리가 인프라를 대폭 확장시킬 거야. 일본 내에서 SBI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거대 금권 3가지가 있죠. 1, 2, 3, 미쯔비시, 미주호, SMBC 그리고 SBI와 함께 일본 내 인프라는 이미 선점을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현재 일본 거래 플랫폼은 18개 이상의 코인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개설하고 있지만 현재 대출 프로그램은 5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XRP, 비트코인, 도지, 스텔라 그리고 다이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5개 모두에 0.1%의 세금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물 및 선물 시장을 위한 XRP 프로모션과 차액 거래 계약, CFT 거래 제품군을 제공하였다. XRP 기반 레버리지 거래에 참여할 때 최대 100 XRP를 얻을 수가 있다. 더불어 SBI 기타 요시다카 회장은 소송에서 승리하면 XRP 투자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등록되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로서 송금 회사로서 리플의 서비스를 특별히 아웃소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 자료를 직접 가보시죠. 자, 우루과이 중앙은행에서 라탐 소프트웨어, 남미이죠. 여기 리플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서비스 아웃소싱 승인 신청서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IBM의 클라우드, 전 세계 클라우드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뭐죠? 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사실 선점이 끝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 서비스 및 아마존 웹 서비스와 체결한 계약을 포함하여서 서비스 아웃소싱과 관련된 현재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여기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죠. 라탐 소프트웨어 그리고 리플 마스터 계약에 따라 라탐 소프트웨어가 리플 서비스와 리플의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도록 승인합니다. 다시 한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언급이 되고 있죠. 금융 시스템의 통지문을 발행하여 결의안을 알려준다. 우루과이 중앙은행 그리고 리플, 아마존 웹 서비스 이들이 연결되고 있었다. 이미 라탐 지역에는 남미 지역에 깃발을 다 꽂고 선점을 끝내놨습니다. 비단 남미 지역뿐만이겠습니까? 5대양 6대주는 이미 끝이 났고 최근 들어서 제가 100번 넘게 강조했던 BIS 상호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5대양 6대주의 대표 업체들에 바로 리플이 참여하고 있다. 스위프트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이 망을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의 인터넷, 데이터, 이제는 종이에서 데이터로 그게 변환해 나가는 과정, 24시간, 일주일, 365일 작동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그들만의 망이 이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홀세일망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뭐죠? 개인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격이 100배 이상 뛰어서 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가격으로 봐야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XRP 캡틴님의 트위터입니다. XRP 2024년에 130달러로 만나보세요. 7년간의 억압을 명심하세요. 7년 동안에 억제되어 있는 스프링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자, 보시면은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되었죠. 장기간 동안 2017년도에 엄청난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여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한번 분출이 제대로 터질 수밖에 없죠. 이 시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리플사가 캐나다에서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전에도 캐나다에서 확장을 많이 하고 있었죠? 리플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한 최신 채용 공고에 캐나다가 집중되고 있다. 리플은 14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데 이 중 다수가 토론토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리플은 미국 이외의 지역 채용 비중을 대폭 늘릴 것.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 중심 역할에 있는 캐나다 CBDC뿐만 아니라 캐나다 실제 결제망, 캐나다 페이먼츠, 그리고 캐나다의 최대 전산망 다 직간접적으로 이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일관되게 언급드리고 있죠? 하나로 연결된다.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자, 비탈릭 부테린이 CBDC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CBDC 대부분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프론트엔드가 되고 있다. 5년 전에는 CBDC가 블록체인에 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며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CBDC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핵심은 여기죠. 답안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CBDC를 통해 정부와 기업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CBDC는 개인적인 성격이 크게 약화된 디지털 자산이 될 것. 답안지를 직접 얘기해주고 있죠. 애초부터 탄생 자체가 블록체인과 CBDC는요, 탈중앙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인류가 태어난 이래 탈중앙화는 없다.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직접 구현하게 될 겁니다. 왜? 전 세계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심장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가 다 추적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CBDC 세상은 도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를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지 말란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 패러다임이죠. 그들이 이 문명을, 에너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의도대로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시장을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랙록이 암호화폐의 초점을 비트코인에서 XRP로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번에 일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1경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스테이트나 피델리티나 전 세계 금권의 대부분은 사실 그들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가상자산을 전체 키워나가기 위해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집중했지만 그 밑에 대장은 진짜 XRP였다. 더불어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알트코인 애들, 얘네들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걸 유동성을 주입해 나가기 위해서 이 시장 파일을 키울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에만 자금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물 ETF 기준으로 해서 자금을 쏘겠지요. 타 알트코인 ETF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은 미친 듯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1000배 이상 커집니다. 그럼 대체 불가능한 XRP는 과연 값어치가,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블랙록이 디지털 자산 전략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금융 대기업은 주요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에서 주로 결제 프로토콜로 알려진 디지털 자산인 XRP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XRP를 향한 블랙록의 전환은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부문 내에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 백악관 커뮤니티 총괄이 향후 20년, 앞으로 20년 동안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한다. 주류될 것.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비트코인을 뭘로 바꾸냐? 코인 시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가상자산,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혁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메사리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한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세대가 인터넷을 메인스트림으로 만들었듯이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을 주류로 만들 것이다. 향후 10년에서 20년 비트코인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향후 광범위한 비트코인 채택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의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월가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투자를 어필할 것. 자, 의미심장한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정말 시장이 열립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과 갖가지 코인들의 자금줄이 미친 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 대장이 누구다? 바로 이놈이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연준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74%.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릴 가능성이 극히 미미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6,165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뭐죠? 국제유가 100달러 언급 또한 어느 일정 기간이 가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죠. 그리고 이때 선수들은 매집을 한다. CME 주간 데이터 비트코인 26,000달러를 유지하고 롱 포지션 증가하였다. 긴축 전망 속 버티기. 자, 밑에 보면은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9월 19일 기준 14,224건으로 지난 발표치 대비 1,074건 늘었다. 장기투자 펀드 롱 포지션은 7,524건, 숏 포지션은 850건을 기록했다. 롱 포지션은 전주 대비 32건이 증가하였고 숏 포지션은 441건 감소하였다. 미결제 약정 롱숏 비순 전주비 3.05% 오른 8.85로 장기 펀드의 비트코인 투자 전망이 개선되었다. 지금은 이제 에너지 영축 기간을 끝내고 상승장에 나올 수 있는 그 가운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CME, 페드워치와 함께 CME 주간 데이터를 통해 파생 상품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CME를 강조할까요? 이 CME,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사입니다.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와 함께 이 CME에 포함된, CME 그룹에 포함된 바로 파생 상품 거래소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들이다. 더불어 전 세계 거래소 양대 산망이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들과 함께 사실 전 세계 거래소 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현물 시장이 있고요. 선물 시장이 있고요. 선물과 옵션,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이 있죠. 이 선물과 현물과 이거를 다 컨트롤합니다. 추후 파생 상품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들이 통제하는, 머릿속에 귀에 꽂히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격이 박스권이건 가격이 상승이건 가격이 하락이건 누구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움직이는.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다? 리플과 뿌리가 같다.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패를 갖고 있다. 그 카드는 뭐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